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보셔가지고요. 그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관련 사항이고요. 제 교육 자료 중에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겠죠. 그래서 이 관리 직원 및 강사 인건비에서 급여 또는 강사료,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어때요? 사업소득으로 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관리 직원 및 강사 인건비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급여 또는 강사료하고 각종 수당이나 연차퇴직금, 4대 보험, 이렇게 세금 뭐 이렇게 나가겠죠. 외부 강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분이 기타하고 여러분 사업소득 있잖아요. 기타 소득하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시냐면 사업소득은요. 그 일을 주로 할 때 그분은 3.3에서 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요. 이분이 주로 안 하고 가끔 해요. 그거를 이제 과음에 콩나듯이 한다. 그럴 때는 기타 소득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외부 강사 인건비는 이분이 전문가죠. 그리고 이 업무를 주로 하죠. 그럴 때는 3.3 보통 사업자 등록세네요. 사업소득인 3.3을 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또 청소 직원도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청소 직원 인건비 만약에 이분이 직원이라면 대부분 이분은 직원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커뮤니티 직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 커뮤니티 쪽으로 아예 배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청소 직원 인건비인 급여, 4대 보험, 세금, 연차,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요. 커뮤니티 운영에 관련된 소모품비, 수선비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수도, 운수, 전기, 난방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하는 거 있죠. 운동기구 같은 거 우리 힘들게 여러분 뛰는 러닝이나 아니면은 기어 오르는 뭐 천국의 계단, 뭐 그다음 이렇게 들고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회계처리를 할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답변이 온 건데요. 커뮤니티 센터는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요. 1세대 외에 공동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는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고 관리비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요거는 밑에 가서 설명할게요. 무슨 말인지. 자, 커뮤니티 센터 부과를 할 때는요. 주민운동시설 운영경비를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첫 번째는 n빵 한다 그러죠. n분의 1 해갖고 관리비로만 부과를 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그 세대수가 뭐 436세대다, 435세대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 방법. 아니면은 뭐 제곱미터당 단가로 해서 나누는 방법 이런 식으로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로 부과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락커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뭐 헬스장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비용을 각각 설정을 해 놓는 거죠. 헬스장은 한 달에 뭐 10,000원이야. 락커는 3,000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쓴 사람들을 사용료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부 그 나머지 또 n분의 1 또 하는 거죠. 사용료 플러스 n분의 1 하는 거.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설 이용자에게만 내라라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방법 관리비로만 부과하면은 우리 입주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쓰는 사람들이 난 억울하다. 난 쓰지도 않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 사용료로만 한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내겠죠. 그리고 야, 이 커뮤니티 센터가 공용 부분인데 이거를 관리하려면은 관리비를 걷어야지 이걸 뭐 다 내가 내야 돼? 너무 이거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공용 부분에다 n빵 하는 거, n분의 1 하는 것과 수익자 부담 원칙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더해서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주민공동시설로 영리를 취할 수 없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A라는 업체에게 너희가 다 알아서 뭐 지지고 먹고 한 다음에 우리한테 위탁 수수료만 줘, 이런 방법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너희가 뭐 사람을 쓰든 어떻게 하든 다 하고 우리가 대신에 걷어서 너희한테 돈을 줄게, 이런 방식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국토부 답변을 보면 요 위에 이게 뭔 얘긴가 라는 건데요. 답변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주민공동시설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 관리수익, 관리의 수입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제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주민공동 운영시설의 경비는 아까 말한 관리비로만 부과하고 일부는 관리비,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 이용료, 그리고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놈이 더 좋은지는 너희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 등의 의견과 제방 여건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해라 라고 했고요. 이용료로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너희 이용료로만 부과할 경우에는 관리 외 수입이다. 두 번째, 관리비로만 부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1항 별표 2의 관리비 비목별 세부 명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리비 수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사용료, 이 사람들한테 각각 한 명씩 받는 사용료로 할 때는 관리 외 수입, 전체적으로 다 N빵 할 때는 관리비. 근데 그러면 두 가지 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관리비로 할 때는 관리비용, 그리고 이용료로 할 때는 관리의 수입으로 해서 기재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출 방법은 주민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관리비 항목 분류체계에 맞게 세분화하여 청소 용역 금액은 총사원 인건비 등에 해당하면 청소비, 직원의 급여 등에 해당하면 인건비, 장기 수선 계획에 제외되는 수선 보수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면 수선 유지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규약의 정한 방법에 따라 지출함이 타당하며 관리 비용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귀관리규약에 주민공동시설 운영 비용의 잡수입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있으면 잡수입으로도 지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 그래서 이렇게 청소비지만 청소비의 커뮤니티, 청소비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요거를 관리 비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안 해보시는 분들이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요. 일단 제가 일부는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실제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저희 골드링이나 실버링 우리 대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정한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